안녕하세요. 오픈 스퀘어디 공공데이터 활용 실습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기 환경 정보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습 과정을 완료하면 다음과 같은 시각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실습 전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원활한 실습을 위해서 서울시 기간별 시간평균 대기 환경 정보 API 키가 필요합니다. 해당 API 키 신청은 다음과 같은 URL을 통해서 API 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방법은 오픈스퀘어디 블로그를 통해서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확인 후 API 키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API 키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현재 실습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URL을 입력하시면 예제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실습 영상에서는 API 키 신청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기환경 정보 분석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습 과정에서는 뷰티풀숲, 판다스, 플로틀리 모듈을 설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통해서 모듈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었다면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위한 모듈을 불러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발급받은 API 키와 조회할 날짜를 이용하여 URL을 생성합니다. 날짜는 년, 월, 일, 시, 분 형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2020-0101-00시 00분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URL은 오픈 API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API 키와 신청할 URL의 주소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URL을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했을 때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경우 URL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 이 웹브라우저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파이썬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URL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요청하고 반환된 결과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라이브러리 모듈을 이용해서 해당 URL에 리퀘스트 요청을 보냅니다. 해당 결과를 리드 함수로 읽으신 다음 UTF-8 인코딩 타입으로 디코드 하시면 다음과 같은 응답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값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뷰티풀숲이라는 모듈을 이용하여 XML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뷰티풀숲 모듈을 이용하여 XML 형식으로 반환을 하면 태그 검색을 통해서 편하게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XML 데이터에서 태그의 이름이 row인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반복문을 통해 원하는 태그만, 즉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합니다. 먼저 연도, 권역 코드, 권역명, 특정소 코드,
특정소 이름,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농도, 그리고 초미세먼지 농도,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항산가스 정보를 추출합니다. 해당 데이터의 코드 태그가 읽기 불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태그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가 준비가 되었으면 반복문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옵니다. 태그를 하나씩 반복하며 아이템들을 하나씩 가지고 옵니다.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데이터들의 텍스트만 가지고 옵니다. 만약 에러가 발생한다면 에러라고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렇게 한 건 한 건의 데이터들을 추출하여 전체 행 데이터에 추가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2차원 리스트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추출된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합니다. 판타스 모듈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이용해서 2차원 리스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때 컬럼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인터넷으로 받아온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복문을 통해서 날짜를 바꾸면서 반복을 요청하기 위해서 데이터 요청 부분을 함수로 정의를 합니다. 현재 진행했던 코드를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URL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URL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받아온 데이터는 read 함수로 텍스트 부분만 추출하실 수 있고 decode 함수로 유니코드로 설정된 글자를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온 정보는 뷰티풀숲 모듈을 이용하여 XML 형식으로 변환 후 태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태그를 반복문을 통해서 원하는 태그만 정보를 추출을 합니다. 태그를 가지고 올 때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다면 에러라는 문자열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2차원 리스트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변환된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든 함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다른 날짜를 입력하여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서 함수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과정을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반복하기 위해서 날짜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판다스 모듈에 있는 데이트 레인지 함수를 이용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주기를 1시간 단위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현재 API에 넣기에는 데이터 프레임의 형식이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프레임의 형식을 수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수정된 결과를 확인합니다. API가 요구하는 연, 월, 일, 시분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날짜 리스트를 반복하면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합칠 대상일 될 DF 데이터 프레임에 병합합니다. 하루하루 데이터를 받아와서 concat 함수를 이용하여 원본 데이터 프레임과 받아온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줍니다. 해당 결과가 끝나면 헤드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에러가 난 시점부터 다시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2020년 1일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데이터를 받아오는 과정으로 API 요청 수가 꽤 많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연결이 끊길 수 있으며 연결이 끊겼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가장 마지막 날짜의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날짜 이후부터 새롭게 데이터를 받아와서 병합하면 됩니다. 반복을 통해서 API 요청을 한 데이터들이 다 완료가 되었다면 해당 결과를 데이터 파일로 저장합니다. 또한 앞에 있는 인덱스는 불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인덱스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저장합니다. 이후 과정부터는 API 키 요청을 반복하지 않고 저장된 파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PI 키 요청을 통해서 받아온 데이터들의 정보를 조회합니다. 정보 조회에는 info 함수를 이용해서 정보 조회할 수 있으며 그때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항산가스의 데이터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라고 문자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자열로 되어 있는 정보를 숫자 형태로 변경해야 됩니다. 또한 특정 일시 컬럼도 오브젝트라고 문자열 컬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날짜 형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1시간 컬럼부터 아황산 농도 컬럼까지, 아황산가스 컬럼까지 데이터 타입을 실수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변경된 컬럼들을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합니다. 동일하게 인포 함수를 통해서 미세먼지 컬럼부터 아황산가스 컬럼까지 실수 형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다스 모듈에 있는 toDateTime 함수를 이용하여 측정 일시 컬럼에 문자로 되어 있는 값들을 날짜 형태로 변경합니다. 또한 측정 일시 컬럼에서 측정 시간과 측정 날짜 컬럼을 추출합니다. 측정 시간의 경우 측정 일시 컬럼에 str을 통해서 뒤에서 네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측정 날짜의 경우 측정 일시 컬럼에서 처음부터 여덟 번째까지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특정 날짜를 이용하여 특정 날짜 컬럼을 데이트타임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한 번에 변환하지 않고 이거를 분할해서 작업하는 이유는 데이트타임 함수로 데이트타임 형식을 변경하게 되면은 연, 월, 일 정보만 남기 때문입니다. 변환된 측정 날짜 컬럼을 기준으로 연도, 월, 일 정보를 추출합니다. 데이터 가공이 완료되었으면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정소명과 권역몇 컬럼의 고유값을 확인합니다. 현재 측정소명은 종로구, 용산구, 중구, 은평구, 선해분구로 총 5개의 측정소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권역명 컬럼의 고유값과 고유값의 개수를 통해서 도심권과 서부권의 두 가지 권역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그룹 바이 함수를 이용하여 측정소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결과를 통해 중구의 초미세먼지 농도의 평균값이 26.46, 그리고 종로구의 결과값이 24.71, 서대문구의 결과가 24.06으로 나쁜 순서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정 날짜와 축정소명을 기준으로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서 날짜별 초미세먼지 농도의 평균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권역명을 기준으로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권과 서부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4.63 그리고 23.15로 크게 차이 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권역별 그리고 연도별,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그룹 바이 함수를 이용하여 권역명, 연, 월 정보를 기준으로 그룹을 생성 후 초미세먼지 컬럼의 평균값을 계산합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서 도심권과 서부권의 연도별 그리고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 결과 1월, 2월, 3월의 경우 도심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서부권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5월, 6월의 경우 미묘한 차이로 도심권보다 서부권이 조금 더 높거나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도와 월별을 기준으로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기준이 될 연도와 월을 그룹 바이 함수에 적용하여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서 1월과 2월이 3월, 4월, 5월, 6월에 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일간 초미세먼지 변화를 보기 위해 연, 월, 일을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농도의 평균값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컬럼을 측정 날짜와 측정소명을 기준으로 피버팅합니다. 또한 피버팅된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피버팅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각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각화를 하기 위한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객체에 데이터를 추가하여 데이터 시각화를 완료합니다. 먼저 추가할 데이터는 산점도 차트 기반의 미세먼지 데이터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데이터의 인덱스는 측정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컬럼을 그래프로 그리지 않고 용산구의 데이터만 추출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도록 합니다. 산점도 차트는 기본적으로 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드 옵션을 통해서
선과 점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그래프에 이름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추가된 객체에 show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로틀리 라이브러리는 시본 라이브러리와 매플롯 라이브러리와 다르게 인터랙티브한 그래프로 마우스를 움직여서 그래프에 해당하는 점들의 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영역을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동적으로 그려야 되는 경우 매플롯 라이브러리와 시본보다 플로틀리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조금 더 효과적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앞서 작성한 코드를 이용하여 지역을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와 인접구인 종로구의 데이터를 같이 한 객체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객체에 선을 추가하면 동일한 배경에 선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를 통해서 4월 22일의 경우 용산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로구의 미세먼지 농도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반대로 2월 14일의 경우 종로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용산구보다 더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복문을 이용하여 그래프에 선을 쉽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집된 5개 구의 데이터를 동일한 일자를 기준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드래그를 통해서 특정 영역의 데이터를 확대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축을 초기화할 때는 우측 상단에 있는 Reset Exit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초기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막대 차트로 시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를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계산된 측정소별 초미세먼지 농도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여 동일하게 객체를 생성 후 X와 Y 값을 지정하여 막대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박스 플롯으로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각화하는 것과 동일하게 먼저 객체를 생성 후 그래프 객체에 그래프 형태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박스 플롯 시각화를 위해서는 박스 함수를 이용해서 시각화해 주실 수 있으며 값은 Y 또는 X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Y축에 데이터를 넣어준 경우 Y축의 값이 설정되어서 수직 박스 플롯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우스 커서를 해당 그래프에 올리면 맥스, 어퍼 펜스 Q3, 메디안 Q1, 민이라는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라인 차트와 동일하게 박스 플롯도 트레이스를 추가하여 두 개의 그래프를 한 번에 같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름이 용산구와 종로구로 구분이 되면 두 개의 박스를 다르게 표시해 주고 똑같이 마우스를 박스 그래프 위에 올리면 해당하는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구별 미세먼지 농도를 히트맵으로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은 히트맵 함수를 이용해서 Y값은 미세먼지 농도의 컬럼을, X값은 미세먼지 농도 컬럼의 인덱스를, Z값은 미세먼지 농도의 값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또한 값이 클수록 색상이 노란색으로 나오도록 색상 스케일을 조절해 줍니다. 또한 만들어진 객체의 show 함수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서 날짜별, 구별,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하실 수 있으며 오른쪽에 있는 컬러 바와 동일하게 색상이 노란색으로 갈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보라색일수록 미세먼지가 농도가 낮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5월 11일, 12일의 경우 5월 11일의 경우 다른 날짜에 비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결과물도 특정 영역을 선택하여 값을 확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해당 결과물의 초기 상태로 돌아가려면 우측 상단에 있는 reset ex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대기 환경 정보 분석 실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